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 제작에 앞서서 이모티콘을 기획을 할 때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이모티콘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알려드렸던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일주일에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신규 이모티콘들이 올라와요. 자, 그 이모티콘들을 보면은 지금 유행하는 이모티콘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신규로 올라오고 있는 이모티콘들이 어떤 거인지를 조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 그 관련 사이트를 알려드렸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모티콘 비즈샵. 원래는 이 이모티콘 비즈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티콘을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때 필요한 어떤 타겟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이트인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10대들 10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모티콘을 만들겠다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 여기 이쪽에 보시면 뭐 10대 뭐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10대한테 가장 인기 있는 이모티콘이 무엇인지, 또는 뭐 남성 타겟인지 여성 타겟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카카오톡 쪽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안한 다음에 보통 한 2주 있다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작하고서 플러스 2주가 걸리겠죠. 그래서 승인이 됐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제작부터 검수, 서비스 되기까지가 보통 최소 2개월에서 최대한 5개월까지 넘어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떤 신규 이모티콘들이 만약에 지금 신규로 올라왔다면 실제로 이 이모티콘들은 보통 4개월 전 또는 5개월 전에 만들어진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뭐 크리스마스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만약에 시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이모티콘이라면 적어도 5개월 전에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좀 이렇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빠른 트렌드를 조금 반영하기에는 조금 서비스 프로세스가 조금 길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바로 트렌드를 반영한 이모티콘이에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그때 왜 이런 팀의 어떤 이런 그 리더의 이 얼굴 표정을 가지고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달라고 막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면조라고 해서 왜 그 공연을 그 평창 올림픽 그 축하 공연을 할 때 인면조 캐릭터를 가지고서 만들었던 이모티콘도 실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명한 그 SNS에 나왔던 그 게시물인데, 인면조를 상대로 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비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인면 동물이라는 컨텐츠로 해서 카카오톡에서 서비스가 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인기 있는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이모티콘을 기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해외 서비스에서는요, 우리 그때 평창올림픽이라든지 이럴 때 왜 BBC 기자의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 에피소드가 벌써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벌써 이모티콘으로도 만들어졌대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입었던 옷의 상품 같은 것도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를 조금 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박항서 축구 코치가 굉장히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이 박항서 축구 코치에 대한 이런 이모티콘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베트남 관련 그 메신저 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약간 좀 연결이 있어서 좀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베트남 쪽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뭐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작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굉장히 큰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이톡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 모이톡을 통해서 이 베트남 잘로라는 서비스에다가 이모티콘을 납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이톡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정 사용층 겨냥하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기획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기본적인 감정, 아니면 그냥 재밌는 감정, 뭐 우스꽝스러운 감정 표현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는 유난히 어떤 상황과 또는 특정 사용층을 겨냥해서 만든 이모티콘들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딸 사랑해 또는 뭐 아들 사랑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플끼리 할 수 있는, 그쵸? 커플끼리만 이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듯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웹툰 작가들한테 보내는 이모티콘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지영이, 지연이, 지혜,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의 아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분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모티콘도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모티콘. 자, 이처럼 어떤 특정 사용자층을 딱 겨냥해서 그 사용자층만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메인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카카오톡 사용자의 10배가 넘는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특히 일본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톡에 제안을 해서 미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모티콘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그 나라의 언어, 예를 들어 내가 일본이든 또는 어떤 그 영어권이든 그쪽에 맞는 이모티콘을 다시 변형해서 올리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신에 뭐 우리가 뭐 크크크라는 메시지를 웃을 때 보내지만, 뭐 이게 뭐 일본 쪽에서는 뭐 이렇게 www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그 나라만의 어떤 메신저 언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 그 해당 나라에 맞는 이모티콘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유튜브 같은 걸 검색을 해봐요. 유튜브에서 뭐 일본 메신저 언어, 뭐 미국 메신저 언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어휘를 가지고서 어떻게 대화를 한다, 메신저로는 어떻게 보낸다라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각 나라에 맞는 메시지를 한번 작성해보는 것도, 이모티콘을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이모티콘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뭐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이런 것처럼 약간 시험적인 독특한 주제를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은 날씨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우리 예전에 그 유행했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왜 뭐 날이 좋아서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날씨와 어떤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이모티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상대방한테 최면을 거는 듯한 이모티콘.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렇게 뭐 벌금형, 뭐 사형, 뭐 이런 식의 이모티콘.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이모티콘.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술자리에서 하는 이모티콘.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 쪽 측면에서 어떤 기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셉 포지셔닝 또는 디자인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X축과 Y축으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높고 귀엽고 디테일하게 표현한 부분과 단순하고 개성있게 표현한 부분, 그쵸? 그 다음에
귀엽고 깜찍하고 일반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개그적인 요소와 병만 요소가 섞여 있는 이 세로축과 X축을 이렇게 나누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인기 있는 이모티콘들을 분포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배치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중간하거나 애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 병맛이면 정말 병맛으로 가던가, 완전 귀엽다면 귀여운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퀄리티를 높이던가, 완전 단순하게 표현하던가. 자, 이처럼 이제 주제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제 표현을 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은 이제 같은 표현 기법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고양이 캐릭터를 주제로 만들 거예요. 고양이 캐릭터를 주제로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는 한 3, 4컷 정도의 제가 자신만의 고양이를 그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24개의 메시지를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표현 방법이 막 가면 갈수록 점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24개의 캐릭터를 그릴 때 반드시 같은 아트웍, 같은 표현 방법으로 24개의 메시지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통일된 메시지. 자, 이것도 저도 좀 많이 경험했었는데 24개의 메시지를 작성하다 보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즈아, 뭐 세젤레, 그 다음에 너 강태, 뭐 하이, 뭐 사랑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 용어라든지 일반적인 용어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럼 주제가 약간 들쑥날쑥해요. 실제로 이건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이제 수정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24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같은 주제, 뭐 예를 퇴근하고 싶어, 월차스가 야근, 내일은 쉬는 날, 미친 팀장, 오늘도 지각, 이것처럼 딱 보면은 직장인들끼리 하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설정할 때도 반드시 섞이지 않고 내가 정한 주제를 그대로 24개의 이모티콘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또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 그냥 이모티콘을 기획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필요한 어떤 가이드라든지 뭐 그래픽 기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